아는 만큼 튼튼해지는 지식 강연, 뭘 좀 아는 의사 K닥터.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질병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많은 걸 잊어버림으로써 모든 걸 잃게 되는 질병, 바로 치매입니다. 치매에 걸리면요, 환자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들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 치매에 걸릴지 미리 알 수 있다면 어떨까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나는 치매에 걸릴 사람일까라는 주제로 치매에 대해서 미리 알고 대처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나혜란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의도 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나혜란입니다. 오늘 주제를 보니까 나는 치매에 걸릴 사람일까라는 네. 주제인데요. 저는 딱 듣고 좀 의아했어요. 치매도 미리 알 수가 있는 건가요? 궁금하시죠? 네. 네. 사실 치매는 누구나 이제 피해갈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은 이 100세 시대가 됐잖아요. 이제 100세 시대에서 나이가 예전에는 오래 살지 못했지만 70이 넘으면은 모든 이 기관이 굉장히 빠르게 퇴화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눈도 고쳐 쓰고요. 네. 이 관절도 대부분 바꿔 쓰고 이도 바꿔 쓰고 네. 피부는 자주 바꿔 쓰시죠. 네. 근데 이 우리가 한 번도 바꿔 쓸 수 없는 게 바로 뇌거든요. 그래서 이 뇌는 70이 넘으면 사실 엄청나게 늙어 있는데 우리가 미리 예방을 못 하기 때문에 사실 그 비법을 오늘 제가 알려드려서 예방도 하고 또 우리가 먼저 치매에 걸릴 사람인지를 알아보는 방법을 제가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청해 듣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기사에서 이 머리둘레가 크면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 머리둘레가 크면 치매에 걸리지 않을까요? 이 성대현 씨 혹시 아세요? 왠지 이거 믿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되는데. 네, 머리둘레가 크진 않으실 것 굉장히 같긴 작은 한데 편이시잖아요. 저는 반대입니다.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아닐 거라고. 네, 왜냐면 네. 머리가 크면 치매에 안 걸린다는 거는 반대로 머리가 작으면 또 치매에 걸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큰 사람보다는 더. 안 돼요. 저는 조금 작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상관없습니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행이다. 그래서 네. 이 머리둘레는 치매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오. 연구한 결과로는 나타났고요. 그러면 어떤 게 가장 위험 요인일까요? 출산이요. 출산. 아이 낳고 나서 정말 맞아요. 출산 머리가 많이 기억이 나빠지죠. 안 나요. 출산. 네. 네, 여튼 치매에 걸릴 만한 가장 큰 위험 요인은요. 네. 아주 쉽고도 어려운 대답인데 바로 나이입니다. 네, 이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피할 노화. 수가 없고요. 네. 저도 학생 때 이걸 배울 때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우선 이 만 70세가 넘어가는 게 엄청난 위험 요인입니다. 60대 병원에 오시면 이거 치매 아닐 가능성이 거의 100%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75세가 넘어서 처음 증상이 나타나면 사실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뭘까요? 이 치매에 잘 걸릴 체질이 있을까요? 몸을 잘 안 움직이고 게으르면 걸리지 그렇죠. 않을까요? 네. 아니면 머리를 안 쓰시는 분들.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는 분들 있잖아요. 네. 네. 뇌를 움직이지 않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더 안 사용해서 또 더 안 걸리지 않을까요? 그런가? 나는 움직이질 않아, 뇌를. 여하튼 궁금하잖아요. 내가 네. 치매에 잘 걸릴 사람인지를 알아보고 싶은데 네. 여튼 이 그래서 검사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 이 아포2 유전자라고 하는 검사를 통해서 내가 치매에 좀 더 잘 걸릴 체질의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안다는 거는 내가 그냥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거란 얘기예요. 그렇죠. 아주 똑똑하시네요. 예. 이 아포 유전자가요, 모든 치매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치매 중에서 우리가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하는 게 아주 그 대부분의 원인을 차지하는 질환인데요. 이 알츠하이머 병을 알 수 있는 유전자가 이 아포E4입니다. 그래서 좀 어렵죠. 이 어려워요. 아포라는 유전자 검사인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알츠하이머 병에 걸릴 확률이 대략 10% 전후라고 하거든요. 얼추. 근데 이 아포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내가 안타깝게도 4번이 한 개가 있으면 몇 배로 늘어나요. 한 30%. 그러니까 거의 조금 위험하죠. 근데 아쉽게도 2개예요. 그러면 이건 거의 알츠하이머 병에 내가 만 75세
돼서 걸린다는 얘기예요. 예. 이거는 젊었을 때도 검사를 할 수 있는 거죠. 20대든 30대든. 그리고 이제 요새 건강검진에 가면 치매 유전자 검사하세요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검사가 이 아포2 유전자 검사입니다. 이 아포 유전자 검사를 했을 때 4번이 있다고 해서 100% 걸리는 건 아닌데요. 이 4번이 있는 의미는 뇌가 훨씬 더 빨리 늙고 빨리 노화가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여기 나오면 아주 만사제치고 앞으로 건강하게 치매 예방하는데 네. 이 생활 패턴을 바꾸셔야 되는 거죠. 예. 유전자 검사는 사실 저도 부모님한테 사실은 이제 좀 검사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궁금한 게 이게 치매 증상이 없어도 보험 혜택 같은 거는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뭐 가격은 뭐 굉장히 혹시 비싸지는 않는지 네. 이런 게 좀 궁금해요. 유전자 검사는 생각보다 비싸진 않습니다. 그래서 10만 원 정도만 하실 수 있고 증상이 없는 젊은 나이에서도 당연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MRI 검사는 65세 이상에서는 치매 의심 증상이 있거나 뇌혈관 증상 의심이 되면 비용을 보험으로 해드립니다. 이 검사를 하지 않아도 돈을 안 들이고 치매에 잘 걸리는지를 알 수 있는 체질이 있습니다. 뭔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네, 궁금하죠. 돈 안 들고 네. 검사를 그래서 할수 알려드리려고 있다면. 딱 정리를 해왔는데 치매 잘 걸리는 사람 특징 1번 운동을 안 한다. 그리고 두 번째 고지방 고열난 음식을 좋아한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성인병, 네. 대사증후군, 비만 요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이게 치매라는 것도 뇌에 생기는 병이고 뇌가 늙어서 오는 병이기 때문에 더 빨리 늙는 습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튼 이게 피에 혈관에 뭔가 찌꺼기가 많이 생기면 나빠진다는 거거든요. 중요한 게요. 잠이에요. 이 잠은 정말 중요한데요. 잠을 자면서 뇌에 독성 물질이 없어진다고요. 중요하죠. 네, 아까 그 알츠하이머병을 만드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자면서 없어진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출산이랑 관련 있는 거예요. 애를 키우면 잠을 못 자니까. 네. 연관이 아, 있는 미안합니다. 깹니다. 몰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연구해 볼게요. 네. 중요하고요. 잠은 그래서 최근에 아주 학계에 아주 화두가 됐어요. 잠잘 자는 사람이 치매에 안 걸린다. 또 이게 제가 굉장히 걱정되는 건데 음주 기억이 자주 끊긴다. 좀 있으신 분 있지 않으세요? 아, 음주. 아니 바로 성대현 씨가 카메라를 아, 제가 이렇게 다행히 저는 흡연과 네. 음주를 하지 않습니다. 끊었습니다. 아 진짜요? 아 이거는 진짜 돈 엄청 버신 거예요. 신난다. 돈도 없는데 돈을 벌었어. 네. 그래서 이 음주 기억이 자주 끊긴다는 거 네. 우리가 필름 끊긴다고 하는 게 나타나면 이미 그때부터는 뇌가 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직전에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알코올 치매라는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알코올성 치매는 말 그대로 알코올을 많이 드셨을 때 뇌 기능이 떨어지는 병인데 긍정적으로는 알코올을 끊으면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다시 기억력이 회복된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게 나이가 들면 누구나 기억력이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기억력이 떨어지면 치매일까? 훈이님 전 기억력 어떠세요? 기억력 저 너무 안 좋아요. 안 좋죠? 너무너무 안 좋아요. 원래 안 좋으신 건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닌데 가끔씩 그 비밀번호 잃어버릴 때도 그 정도예요? 네, 특히 뭐 술 114 드신 같은 거 데 아니고요? 아니, 술 전혀 못해요. 한 영화를 2달 전에 봤는데 네. 2달 후 영화를 보면 새로운 영화를 보는 거예요. 그 정도는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집중을 안 해서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인정하기 싫어요. 진단 나왔습니다. 네. 맞아요. 집중 안 해서 봐서. 네. 그래요. 항상 뭐 일을 하다가 보기 때문에 그쵸. 이 견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는 얘기인데요. 이 기억력 떨어지는 것은 사실 만 60세 이상에서는 정상으로 봅니다. 정상 노화라서 나이가 들었는데 내가 막 옛날 일까지 기억이 너무 잘 나. 너무 힘들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좀 싫을 것 같아요. 네. 안 좋은 경우 좀 잊어버리는 게 이게 좀 자연의 섭리인지 정상이고요. 이 보시면은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 대부분 한 70% 가까이는 노화에 의한 정상 기억력 감퇴입니다. 그러니까 좀 크게 문제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가 문제가 없는 거냐 네, 궁금하실 수 궁금해요. 있죠. 네. 우리가 이 치매 때문에 기억력이 떨어져서 문제가 되는 거는요.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생각이 전혀 나지 않거나 아. 혹은 큰 중대한 나에게 손실이 발생하거나 이 정도가 됐을 때 문제가 생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병은 정상 노화에서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중에서도 사실은 이 경도 인지 장애, 즉 실제로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 병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게 또 대부분이고요.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분의 한 10분의 1, 10%만 실제로 치매로 진단을 받습니다. 치매라는 건 사실 병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병을 모아놓은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 치매하면 대부분 치매를 만드는 원인의 대부분이 알츠하이머 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치매하면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겁니다. 네. 네. 근데 이 알츠하이머라는 병은 뭐냐? 뇌에 이 아밀로이드 베타가 꾸준히 침착을 해가지고요. 이게 독성 물질이에요. 뇌세포를 파괴하는 물질인데요. 5% 10%는 누구나 자연적으로 쌓이는데요. 어떤 유전자가 있는 사람들은 요 처리를 제대로 잘 못 버려서 뇌에 50% 60%가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뇌가 녹아요. 그래서 뇌가 전반적으로 다 녹아서 쪼그라들기 때문에 뇌 기능이 떨어지는 병입니다. 근데 이 왜 알츠하이머병 하면 기억력이 떨어지는 병이라고 할까요? 제가 뇌 전반적으로 다 녹는다고 했잖아요. 네. 예, 이유는 뭐냐? 이 독성 물질이 이 뇌에서 기억력을 담당하는 저장 창고인 해마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해마에 가장 먼저 많이 쌓이기 때문에 해마부터 쭈그러들어요. 그래서 기억력부터 떨어지고 천천히 성격이 변하든지 감정 조절이 한다든지 길을 못 찾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이 퇴화하게 됩니다. 성격도 변해요? 그렇죠. 뇌 성격 조절이 뇌에서 하지 마음에서 하는 줄 아셨죠? 뇌의 전두엽이라는 곳에서 야, 너 참어. 혹은 너 조금 더 길게 생각해. 이런 그래서 역할을 우리 담당해 와이프가 줍니다. 성격이 변했구나. 일리 있어요. 나이 들면 성격 변할 수 조금씩 있어요. 변하더라고요. 네, 조금씩 변할 수 있어요. 그 성대모씨 때문 아니에요? 뇌 그 때문이 생각을 아니라. 못했네. 네, 그런데 가장 우리가 흔한 거, 실생활에서 흔한 것은 가성치매라고 하는 거예요. 가성치매는 가짜 치매라고 하는데요. 대체적으로는 쉽게 말해 우울증, 노인성 우울증이나 고민이 생겼거나 스트레스가 생겼을 때 생기는 급성 치매 현상입니다. 네. 그래서 60대 우리가 어머니를 보시고 우리 엄마 치매 걸린 것 같아요. 큰일이에요. 며칠 전부터 너무 이상한 행동을 하고요. 어제 들은 것도 모르고요. 이러면 대부분 가성치매고요. 고민이 갑자기 생겼을 때 나도 모르게 항상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또 듣는데 이걸로 새나가요. 그래서 치매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치료해야 될 것도 아니고 괜찮아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가성치매가 급성으로 오는데요. 그러면 이게 우울증이 낫겠지? 아니요. 치료해야죠. 네. 이때 뇌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가기 때문에 가성치매, 즉 우울증이나 치매는 치료하지 않으면 뇌가 급속도로 늙어서요. 이게 바로 치매의 위험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성치매도 치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무조건 치료해요. 예. 내일이라도 가보세요. 전화번호 지금. 네, 알겠습니다. 근데 여튼 이 가성치매는요, 치료가 반면에 잘 되고 쉬워요. 약만 먹으면 치료가 잘 되고 우리 어머니 사람이 달려줬고 기억력이 돌아왔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꼭 추천을 합니다. 요거 놓치면요, 치매로 가요. 생각보다 안 나요, 잘. 예, 그래서 요거가 아주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방 중요하죠. 네. 궁금해요. 제일 고스톱이요. 궁금할 것 같은데요. 예. 치매 예방법. 뇌 말고 뭐를 먼저 챙겨라? 우리 용희님. 장? 장이요, 장. 장이요? 저번에 맞아. 이거 진짜 이거 괜찮은 얘기네요. 네. 예, 네. 사실 일견 일리 있습니다. 뇌 말고 몸 건강을 먼저 챙겨라. 네. 왜냐면요, 결국은 뇌도 몸의 일부기 때문에요. 뇌를 위한 특별한 건강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선 몸이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몸 건강을 챙기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운동이요. 맞아요. 운동입니다. 제일 매일 잘하는 거. 이 운동을 하게 되면요, 운동 자체가 혈액순환을 시켜줘서 전반적인 몸 건강이 좋아지기도 하지만 특히 뇌로는 우리 몸에서 가장 혈관이 많아요. 가장 피가 많이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때 뇌세포가 활기를 찾기도 하고요. 염증도 많이 없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운동만이 치매 예방 효과에 유일하게 입증이 됐습니다. 다른 거는 사실 썰이라는 게 많고요. 예, 100%는 아닌데 운동은 무조건 입증이 됐어요. 예, 그래서 운동 무조건. 조금 힘드시지만 중등도 이상 땀나는 운동을 하시면 좋겠다. 는 것입니다. 네, 운동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여튼 너무 두 번째로 안 나와요. 네. 진짜구나. 야, 그거 고스톱 뭐 나 10년 쳤다, 30년 쳤다. 이거 새롭지가 않다고 하실 분이 네. 있겠지만요. 네. 고스톱을 열심히 쳐라. 맞는 것 같아요. 열심히 쳐라 핵심이에요. 근데 고스톱해서 돈 따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맞아. 고스톱이 진짜 맛있어. 짝만 맞추면 되는 게 아니고요. 우선은 이게 패를 나눠주는 아주 기본적인 동작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내 순서를 기다려야죠.
우리가 이게 참을성이 필요하고요. 아. 실제로 내가 그 뇌에 연관시킨 겁니다. 전두엽 기능이 필요하고요. 전반적으로 폐를 쫙 보면서 내가 지금 들고 있는 게 요건데 다른 사람이 뭐를 들고 있겠다 아, 생각을 추론하는 하는. 기능이 필요하고요. 고스톱이 뇌 기능으로 보면요, 굉장히 이 판단력이 많이 필요한 활동입니다. 그러네요.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네요. 네, 그래서 네. 고스톱을 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매일매일 자극을 줄 수 있는 뇌 활동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운동이든지 새로운 네. 자극을 주는 취미 활동을 하시면 좋습니다. 아, 저도 끊었던 장기를 다시 한번 배우고. 아니, 장기 좋아요. 네. 다음 제가 추천하는 것은 역시 뭐니 해도 짜잔. 지중해 식단을 차려라. 네. 왠지 이 럭셔리하다. 지중해라는 거는요, 이 지중해 식단이 정말 유명한 단어가 됐는데요. 지중해 지방의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심혈관 질환도 낮고 심장력도 적고 되게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나라 사람들 뭐 먹나라고 봤더니만요, 그냥 날씨 좋으니까 올리브 따먹고 생선 먹고 이런 거였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되게 건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지중해에 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요즘 또 더 못 가죠. 지중해뿐만 못 가죠. 아니라 아무데도 네. 지금은 지중해 식단이 아니라 한국식 고향 밥상을 드시면 됩니다. 네. 이 지중해 식단이 별게 아니고요. 쉽게 구할 수 있는 제철 과일과 채소를 먹고 생선을 드시고요. 빨간 육류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섭취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계란이랑 유제품 잘 챙겨 드시고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식습관을 봤죠. 근데 치매 예방의 아주 기본은 잘 보고 듣고 말하기. 나이가 들면 퇴화하는 것들입니다. 눈 안 좋아지고요. 네. 귀 안 들리고 말하는 거 어려워지죠. 특히 청력이 떨어지면 치매에 잘 걸린다는 거는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됐습니다. 가는기가 먹으면요 이러세요. 야, 내가 나이 들었는데 좀 안 듣는 게 속 편하다. 나는 그냥 안 듣는 게 속 편하다라고 하시는데 아니에요. 안 들리면 자극이 떨어져서 치매에 잘 걸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챙기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저희가 이 가장 무섭다고 하는 치매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간단하게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강의 들으신 거 잘 실천하시면 생각보다 무섭지 않게 이 뇌 건강 잘 챙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선생님 잘 들었습니다. 아, 근데 보통 그런 경우 있잖아요. 좀 치매 초기 네. 증상이 있는 부모님이 있을 경우에 가족분들이 아유, 걱정되고 안쓰러우니까 제가 해드릴게요. 막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건 좀 어떤가요? 저도 그러고 싶을 것 같아요. 네. 안쓰럽고 이거를 꼭 내가 삼시세끼 밥 차려드리고 빨래해드리고 청소해드리고 그냥 편안하게 지내시도록 하고 싶은데요. 네. 안 됩니다. 이거는 불효자가 됩니다. 그래요? 뭐든지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치매에 오히려 걸리셨으면요. 간단한 일 있잖아요. 자기 방 치우게 하시고 속옷 빨래 하게 하시고 빨래 하는 게 어려우면 개는 걸 좀 도와달라고 하시고 수저 놓는 거 하시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한 하게 도와주셔야지 기능이 유지가 되고요. 다 해주시면은 이거는 조금 불효자가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의외로 많이 하시는 오해세요.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치매 검사부터 예방법까지 도움되는 정보를 잘 들어봤습니다. 나혜란 교수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 뭘 좀 아는 의사 K닥터 저희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ime again for me to mention the word.